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학원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부원장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석고 2학년 학생들 고3을 앞두고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특히 이제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수학2 내신 어땠는지, 난이도,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또한 이제 예비고사 공부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난이도인데요.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1점이 가장 이제 쉬운 난이도다. 10점이 가장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8, 9점을 안 주고 7점 정도로 사실 난이도를 체크를 해놨거든요. 왜 중간고사보다 어려웠는데 왜 7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수학2 마지막 범위는요,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로 나올 정도로 어려운 범위예요. 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싶어도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 1, 2를 합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 학교 수학시험 어려워. 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놨을 거예요.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학원에서 다 대비를 많이 시켰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아주 못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한 두세 문제 제외하고는 내가 이거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정도는 파악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7점 정도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등급 학생, 그러니까 수학을 평균적으로 아주 막 수학에 막 엄청나게 매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3등급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 엄청 어려웠어. 내 친구들도 다 못 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지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60점 후반대에 점수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제 서술형이 그나마 조금 쉬웠어서 객관식에서 어떻게 찍은 학생들도 있겠죠. 객관식에서 어떻게 점수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을 때 60점 후반대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3등급 컷이 3등급 이제 마지막 3등급 중에서 마지막 친구가 한 67, 8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문항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제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교과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풀어도 솔직히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문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RPM 또는 센 B단계 여기까지 조금 풀어본 친구들은 이 문제들은 나 어디서 본 것 같다. 1번부터 6번, 8번, 10번. 그러니까 한 8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맞는다 해도 사실 50점이 넘기가 쉽지 않죠. 자, 다음은 이제 준킬러 문항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논술형은 이제 3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객관식,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 17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이건 중간고사 때와 동일한데요. 서술형이 이제 20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객관식은 80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20점에 해당되는 서술형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했었는데 올해는 계속 이 서술형이 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서술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어요. 뭐 센 RPM 이 정도에서 그래도 약간 자이 스토리 정도는 풀어봐야 좀 쉽게 풀었을 거다. 논술형은 이제 완전 기초로 놓기에는 아무래도 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준킬러 문항에 넣어놨고요. 좀 이번에 특이하게 제가 생각했던 점은 마석고 학생들 다 공감할 거예요. 마석고 학생들 항상 시험 보기 전에는 마지막 객관식 2개. 마석고는 마지막 객관식 2개로 1, 2등급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 장난삼아 마지막 객관식 2개 몇 번으로 찍을까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객관식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한 12번부터 17번까지가 쭉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가 갑자기 팡 어려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갑자기 어렵고 더 어렵고 계속 어렵네?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에서 네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네 문제가 나왔는데 좀 여기서 굉장히 이 3, 4, 5등 학생들은 문제를 못 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킬러 문항이 마지막 세 개 그러니까 이 문제의 부피나 그냥 어려운 것만으로 봤을 때는 객관식 마지막 4개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그게 킬러 문항인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 4개. 그런데 마지막 4개 중에 14, 15, 16번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하나,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 스퍼트라는 교재, 그리고 뭐 타 학원에서 시중 교재 만약에 쓰신다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이런 거 반복적으로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히려 조금 술술 풀리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당황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9번, 13번에서 조금 색다른 문제가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접했던 느낌이 아니라 알고 나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소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17번은 역시 마석고답게 객관식 마지막, 아마 배점이 5.6점인 거의 6점에 가까운 배점으로 나왔는데 17번 당연히 제일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킬러 문항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9번인데요. 이 풀이 과정을 쓴다면 사실 그렇게 긴 풀이 과정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개가 섞인 이 한 문제로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더라고요. 정적분으로 시작했지만 이거 양변을 미분해서 계속 풀어나가다가 다시 부정적분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중 문제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문제인데 좀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중 문제집은 여기가 약간 바뀌어서 나왔어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센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가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했을 확률이 높고, 또 마석고 학생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객관식은 뭐 그래도 한 12번까지는 쉬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9번에서 갑자기 턱 걸리면서 뒤에까지 멘탈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킬러 문항인데요. 자, 13번이에요. 13번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결합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제 부정적분, 그리고 함수를 그려서 이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게끔 그려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줄 풀 때 편미분이라는 이제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맞춰온 친구들은 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문제 스킬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것도 막 다 모든 걸 증감표 그려서 정석적으로 풀던 친구들이 오히려 여기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혔을 확률이 높아요. 배점도 굉장히 높고 문제 부피도 크기 때문에 당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킬러 문항으로 정해봤고요. 자, 이게 모두가 어려워했을 17번 문항. 저도 진짜 재밌게 풀었는데요, 이 문제.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고사 범위와 조금 더 결합되지 않았나. 이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에 접선의 방정식이 껴였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이제 결합된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선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를 이제 지나간 시험이니까 하고 완전히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험지 전체적으로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지금 기말고사 파트가 마석고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추석 이후에 보면서 이제 도함수의 미분 파트를 중간, 기말 이렇게 잘라서 봤어요. 그런데
이 기말고사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해도 여기를 모르면 여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분도 미분을 못하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돼서 중간고사 범위를 결국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스퍼트라는 교재로 중간고사 범위 포함한 모의고사 문제로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앞에 거 공부 다시 안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아예 좀 시도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문제 생각보다 이 풀이 과정을 알면은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긴 합니다. 제가 마석고 시험지 좋아하는 이유가 사고는 깊이 들어가는데 계산이 어렵거나 이 풀이 과정을 알았을 때 막 해설이 막 구구절절이 막 길어서 막 이걸 설명하는 데만 몇십 분이 걸리고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퀄리티는 아주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스타일에다가 좀 마지막 문제고 5.6점에 뒤에 논술형도 풀어야 하니 그래서 좀 빨리 넘겼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제가 이제 1등급 컷은 85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만 봤을 때예요. 기말고사만 봤을 때 가장 12등 학생이 12등 13등학생이 85점 정도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90점 이상 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명보다 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두 문제만 사실 틀려도 80점대이기 때문에 한 개 틀린 친구들이 10명이 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등급 컷 같은 경우는 60점대 후반, 뭐 정말 높아지면 이제 70점 초반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마지막 시험 드디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한 학기, 수시 원서에 넣을 마지막 한 학기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배웠는데요. 이제 수능 공통 범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능 문제의 거의 70%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고3을 앞두고 있는 겨울방학에 수원수투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복습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좀 아까 보셨던 부피가 큰 문제들, 기억, 니은, 디귿 있는 문제들,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이런 거는 물론이고 뭐 블랙라벨 수준까지 가능하다면 쭉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대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고3 때 미적분, 기하, 확통, 이제 학생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지금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 제대로 해야 하겠죠. 근데 내신 공부하면서 여기서 그냥 내가 RPM만 문제 풀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심화적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화까지 방학 때 다 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금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이 거의 골든타임입니다. 왜냐면 3월이 들어가면 다시 요것만 하느라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내신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쳐다볼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데 고3 돼서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표본으로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 너무 못 봐버리면 아이 자체도 조금 기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수학은 하루에 최소 5시간 에서 6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원수투는 복습의 개념으로 2시간 정도 또는 이제 내가 2학년 때 수원수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나는 정말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3시간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선택 과목, 내신에 조금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조금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 밖에 사실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비고3 우리 학생들 앞두면서 방학 때 조금 심란하기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좀 전투적으로 마인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을 앞두고 2학년, 1학년 때 공부했던 걸 다시 정리해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잘했나?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가장
공부 효율이 떨어졌나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고 플랜을 짜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